한국에 계신 국민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 그런데 캘리포니아주의 경우에 민주당 텃밭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주요 격전 지역으로 꼽힌 곳인데 공화당 소속 후보로서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 물론 이번 캘리포니아는요, 지난 10년간 캘리포니아에서 거의 over a million people가 이제 타주로 이사를 감으로써 저희 그 435명 중에 저희 캘리포니아가 갖고 있던 53 지역구가 이제 하나가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구를 재조정하게 돼서 저는 40지구에서 출마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새로운 지역의 유권자들이 80%나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유권자들이요. 따라서 그들에게 열심히 저를 알리기 위해서 시간을 쪼개가면서 현 지역구 또 새 지역구를 뛰어다니면서 유세를 펼쳐야 했기 때문에 하루 24시간이 모자라는 것이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모든 선거가 쉽진 않지만 항상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임했고요. 아무래도 다른 2020년도와 다른 점이라면 지난 2년간 미국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는 건데 그 40년 동안의 최고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전국에서 최고로 높은 가주 유류세, 또 증가하는 범죄 이런 모든 것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제 이 선거를 치르면서 제가 소속된 공화당에서는 이런 잘못된 정책들을 바로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많이 부각시킬 수 있었던 것이 유권자들의 민심을 얻는 데 도움이 된 듯합니다. 예. 선거구가 이제 재조정되면서 새로운 유권자분들을 만나서 마음을 사는 것도 많이 힘드셨을 텐데 자, 주변의 교민분들 반응도 궁금합니다. 어떤 말씀들 하시던가요? 이번 새 지역구가 바뀌면서 제가 있는 현 지역구에서는 아시안들이 거의 3분의 1 이상이나 돼요. 그중에 제가 대표하는 한인 커뮤니티가 거의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니까 좀 아쉬움도 있고 그러나 새 의정 활동이 이제 시작하면서 또 새로운 지역구에서 제가 일을 하게 되기는 하지만 저는 그분들에게 항상 말씀을 드려요. 지역구 숫자는 그러니까 39 지역구에서 40의 지역구로 바뀌기는 했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는 커밋먼트는 전혀 바뀌지 않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우리 또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믿어주셨던 거기에 대변해서 주신 믿음에 보답하는 의정 활동을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또 저에게 이런 기회를 준 나라와 커뮤니티에 보답할 수 있고 또 제가 이제 National Policy Discussion에 참석해서 저희 목소리를 내고 또 제가 아끼는 커뮤니티에 섬길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뜻깊다는 그런 말씀 또 계속해서 일을 잘해달라 하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듣고 힘을 많이 얻었습니다. 예. 자, 의원님도 이민자 출신이시니까요. 예. 이민자들과 그리고 교민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준비하고 계신지 어떤 부분 관심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제 의정 활동이 유권자들에게 인정받고 또 주민들이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이슈에 계속 중점을 둘 것이고요. 초선 의원이지만 제가 임기를 시작한 후 열심히 지역사회를 위해 일해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역을 위해서 성과를 많이 거두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 회기 내에 제가 상정한 법안들 중에 24개를 하원에서 통과시켰어요. 그중에 8개는 벌써 법안으로 서명이 됐고요. 그러면서 민원 상담을 통해서 저희 지역 주민들이 IRS라든지 Social Security라든지 Veterans Affairs 이런 데서 연방정부 기관으로부터 케이스 워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거를 저희 사무실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그러니까 $17 million를 리펀드하는 그런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계속해서 저는 할 거고요. 앞으로도
그러니까 그 policy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물가 상승이라든지 예. 또 전국에서 최고로 높은 우리 캘리포니아에는 유류세 또 증가하는 범죄 이런 걸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는 법안들을 미리 상정해 놨고 예. 이제 공화당이 다수당이 된 만큼 저희 동료들을 설득시켜서 그 common sense 법안들을 통과시키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같은 경우에 지금 여러 정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한미 관계 그리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북한 도발이 이어지고 있어서요. 중간 선거 이후에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은 어떻게 진행돼야 된다고 의견 갖고 계신가요? 네, 말씀하셨듯이 지금 저는 북한 관련에 의해서 제가 그 congressional staff로 일할 때부터 많은 그 관심을 갖고 일을 해온 부분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의회도 그렇지만 바이든 애미니스트레이션에서는 그 북한을 대할 때 we have to deal with North Korea as a nuclear state and deal with it accordingly.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는 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를 최근에 여러 번 이딴 도발로 우리가 잘 알고 있게 됐고요. 그러니까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 북한에 대한 방안을 논의해야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 있었던 미사일 도발에 관해서는 미국과 우방 국가들이 한 목소리로 규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예. 이런 모습들이 북한의 계속적인 도발에 대처하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인권 문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번에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상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그 법안의 내용들을 보면 미국 이산 가족 상봉 추진, 또 북한 인권 특사를 임명해라는 거, 또 국제 방송처의 대북 방송 활동 지원이라든지 그런 정권이나 이 군대에 가는 게 아닌 북한 국민들에게 직접 전달되는 그런 인도적인 차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도 하라는 거, 또 탈북 난민 보호 및 재정착을 위한 유엔 난민 기구와의 협력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들을 집어넣은 것이 이번에 북한 인권 재승인 법안입니다. 이런 예, 것들도 알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통과시키지 못하면 새 회기가 들어서면서 제가 꼭 다시 상정하고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을 포함해서 연방 하원 의원 네 분의 연임이 유력한 상황인데요. 선전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활동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 연방 하원 의원 감사합니다. 재선이 유력한 영김 하원 의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